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그러자,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반이 형, 결정사와 국제결혼에서도 과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우리 구독자님 사연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 같은 걸 요청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뭔가 상담 같은 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은근히 가장 많은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벤이 형,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자기도 뭔가 확신에 차지 않을 때 저한테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그래도 짬바가 좀 이제, 결혼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망한 애들을 오질나게 봤잖아. 성공한 애도 오질나게 봤고, 그 딕데이터가 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집단지성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족적을 이렇게 꾹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유튜브 사연자가 딱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자기는 국제결혼이나 결정사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연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어머니 형,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옛날부터 결혼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야. 근데 형이랑 나이 차가 텀이 많이 나는데 형이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부모님은 자기가 20살 때 이혼을 했대. 그래서 군대를 다녀올 때쯤 되니까 그래도 엄마가, 야야 아들아, 그래도 나는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엄마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은 잘 키워놨잖아. 엄마는 이혼했지만 니들은 뭐 이제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있고, 근데 넌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엄마는 아들들을 길러서 너무 행복했고 너희들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압박 같은 압박이 들어온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연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인데 여자와 진득하게 사귀어 본 적은 없대. 그리고 매달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한 거지. 어머니, 어반 형이 말한 베트남 국제결혼으로 달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야 아들아, 나는 와타시 모스코 아들내미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더더욱 말리고 싶다. 내가 그걸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었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거든. 하면 결혼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옛날엔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 나보다 한 15년 위로 올라가면 진짜 그런 시대였고, 나 하면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진짜 그런 장면 되게 많아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가 막 어떻게 덮친단 말이야. 덮치면 여자 막 울고 있어. 울고 있으면 여자는 당연히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남자는 막 내가 니 하나 책임 못 지겠나 약간 이런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결과로 결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네가 사랑 없는 그런 베트남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연자는 그런 거지. 어머니 형, 근데 솔직히 남녀 갈등 고조되면서 뭐 사랑 없는 결혼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지. 국제 결혼이나 결정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요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서로 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놈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게 눈에 걸면 눈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고 입에 걸면 입거리거든 이게.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랑이란 걸 또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일단 난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그지?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내 친구들도 사랑하고 우리 목도리도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랑 없는 결혼은 그러면 정말로 다 못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특히 옛날에 사랑 없는 결혼은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옛날이 더 많았어. 옛날에는
결혼은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대충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외삼촌이 결혼을 하는데 진짜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 야, 저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외삼촌 잘생겼단 말이야. 근데 저걸 씨발 저렇게까지 결혼을 했나? 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잘 살고 있거든, 또 희한하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다들 사랑이란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정답일 때도 있고 인간이란 그런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잖아. 그리고 반대로 서구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이란 감정의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을 그 기업에 빗대어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네가 사랑에 위해서 그런 감정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얘기해요, 서구권에서는. 그럼 어떤 결혼이 이상적이냐? 두 개의 기업이 있어. 이 두 개의 기업이 M&A가 돼서 하나로 합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더 크고 더 탄탄한 기업이 돼야 되잖아. 이런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관점에서 두 명의 남자, 여자, 두 개의 우주가, 갤럭시가 격돌해가지고 더 크고 튼튼한 우주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인간관계라는 게 특히 어렵지만, 남녀관계라는 건 더더욱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 그 베트남론이나 뭐 결정사나 이런 거 보게 됐을 때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를 거 없잖아 베트남론이나 결정사.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기지. 이게 한국 여자들은 보면 이제 베트남론 보고 야 너무 더러워요 매매하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깐깐하고 더 엄격한 방식으로 남자를 평가하는 게 지금 한국의 결혼 시스템이잖아, 그지? 그럼 그거는 매매운이 아닐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반대로 결정사나 뭐 이제 베트남론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랑이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남자 여자의 사랑은 그냥 말장난이야.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 그냥 한순간에 꼽히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가 한 10명 있다고 치잖아. 근데 지금 다음 여자를 만났어. 근데 그 다음 여자가 이때까지 만난 10명보다 더 이쁘죠, 더 어리잖아. 그럼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 빠진다니까. 분명히 빠져요. 그래, 사랑이란 건 이런 하나의 말장난일 수도 있어. 진짜 하나의 공식처럼 이거 부등식으로 성립시키는 것도 가능한 게 그게 사랑이거든.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나 저러나 이게 잘 사는 놈이 심하이고, 여기에는 이제 정론도 규칙도 없다고 생각해. 각자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조율과 화합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건가라고 했을 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내 주변에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싸워도 서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애들은 또 그 추억으로 버틴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게.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사랑이란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얘기를 간간히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옛날에 되게 안 좋아갖고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구조조정 당했을 때 이 구조조정 당한 남편 되게 힘들 때야, 그지? 제일 먼저 당한 게 뭐였냐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막 이제 들이밀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사랑이 없는 결혼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좋은 연애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정말로 좋은 연애가 뭐 서로 끈끈하게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겨낸 데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또 그게 또 능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 뭐냐 하면 내가 늘상 뭐라고 얘기해. 사랑은 받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싶으면 그 두 개가 그 이상적인 상황이 잘 오지 않는다니까. 서로 진짜 좋아하고 도파민 떨어하고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이런 경우는 잘 오지 않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여자를 진득하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여러분들을 진득하게 사랑하는 거 있지. 이거를 픽업했을 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더 성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특히 현대사회처럼 여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자를 더 의리 없게 만들고 여자를 더 피해식을 주입시키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픽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그래. 뭐 서로 이제 기업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 근데
기업적으로 잘 살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 생기면 그냥 떠나요, 여자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자는 눈 뒤집어지는 게 바로 갑니다. 진짜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이상적인 건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진짜 사랑하고 최고지.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여자가 조금 더 자기를 사랑해주는 걸로 고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결정사나 베트남론에도 찰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더 쉽지. 그게 베트남 쪽으로 고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런 뭔가 눈이 굉장히 높아진 한국 아줌마들보다는 어린 베트남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베트남 결혼도 여러분들이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해. 너무 어리고 이쁜 애들보다는 여러분이랑 나이 차를 조금 좁히고 더 이쁜 애 있더라도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젊고 약간 조금 더 못생기고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여자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난리 난다니까. 진짜. 아 진짜야. 이거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이란 감정을 항상 위대하다 생각하지만, 근데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게 나는 수학적으로도 풀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상황에 빠진다 했을 때 더 어리고 이쁜 여자가 있고 조금 늙고 못생긴 여자인데 날 이렇게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쪽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거든,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이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사랑을 받는 결혼을 선택하는 게, 그거는 확실히 더 성공률이 높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늘상 말하는, 뭐 이제, 아까 말했던 베트남론에 빗대자면, 그냥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상향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약간 좀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난 사랑을 받는 결혼이 확률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해서 매달리는 그 결국에는 거의 다 퐁퐁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사랑은 받아내는 거다 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국내 결혼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베트남 결혼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뭐다? 이러나 저러나 다 힘들다. 뭐 요 정도로 추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가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결정사나 그런 거나 아니면 연애 결혼이나 했을 때 연애 결혼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없이 결정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사랑이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뭐 결정사라서 안 생기고 베트남론이라서 안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정답은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에 좀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뷰티 인사이드 보면 이진욱 나올 때 한효주가 바라본 그 눈빛 있잖아. 이렇게 우리 남자 너무 멋있어. 우리 남자 이렇게 최고야.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또 뭐가 무섭냐면, 마지막으로 또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자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그게 급의 차이가 나고 내가 이 여자한테 애정이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그치? 근데 이게 또 너무 차이 나면 그 여자의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아무런 감사함을 또 못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 또 그것도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 어렵다. 연애 결혼 잘 살기도 어렵고, 다 어렵다. 뭐 요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베트남론이라고 또 안 될 건 없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